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자,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장. 그래도 우려하던 수준보단 다행이죠. 양시장은 낙폭을 축소하며 코스피는 1%대 하락세를, 코스닥은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확인을 하는데요. 마감 30분 전 미리 쓰는 오늘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장을 압축해봅니다. 먼저 포인트 1. 우리 시장의 하방 변동성을 야기시켰던 금요일 뉴욕 증시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5% 넘는 급락. 그러니까 언제든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존재감을 또 한 번 피력한 AI 버블론이 될 텐데요. 지난주 우리는 무사히 산을 좀 잘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산 잘 넘고 온몸이 쑤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라클 실적 발표 그리고 FOMC 회의. 먼저 오라클의 오픈 AI용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1년 정도 지연될 것이다라는 보도로 추가 급락을 맞은 오라클. 이를 사측은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요. 그들의 현금 흐름은 확실하게 악화되고 있고 대규모로 누적된 잔여 계약의 수도 수익성으로 연결되기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뒤따르자 오라클의 주가가 흔들렸고 무엇보다 브로드컴 CEO의 발언이 좀 킥이었습니다. 브로드컴, 이번엔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했지만 향후 마진율 둔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향되지 않은 AI 매출 가이던스가 시장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여기에 최근 연속적으로 급등한 부분 따른 오버밸류 부담이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AI 버블 우려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투심 위축 요소, 금요일 뉴욕장이 우리에게 쏘아 올린 AI 버블론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 2. 그래도 국내 증시 전약 후강, 낙폭을 회복해주고 있죠. 4,050포인트대까지 급락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2.7% 급락했던 지수는 오후장 들어 낙폭을 1%대까지 축소를 했고 코스닥은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요. 바이오주들의 선전이 오늘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주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전력 관련주가 일제히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 ABL 바이오, 에임드 바이오, 메지온 같은 종목들의 선전이 전반적인 지수 일부 투심 만회라는 분위기 띄우기 역할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3. 그래서 이렇게 AI 버블 논란, 언제든 수면 위로 올라설 수 있다라는 존재감을 보여준 시장으로 시작한 이번 주. 키를 쥐고 있는 이벤트는 무엇일까요? 매크로 측면에서는요, 16일 발표될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그리고 18일 발표될 미국의 물가지표 CPI 지표와 16일부터 18일까지 또 연준 위원들 차례로 발언 예고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12월 FOMC 회의 이후에도 미 10년물 금리 되려 4.2%대로 상승한 점은 마치 AI 버블론이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온 것과 흡사하게 언제든 투심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표와 발언들 주시해 보시면서 미 10년물 금리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오라클, 브로드컴 지난주 모두 분기 실적 양호했는데 AI 산업 전반을 둘러싼 수익성, 이 퀄리티 가이던스가 지금 불거진 AI 버블론의 근본적 논란을 과연 마이크론이 좀 깔끔하게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마이크론의 어깨는 더 무거워진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자,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낙폭 축소에 좀 만족을 해야 되는 걸까요? 4,052포인트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낙폭을 회복하면서 여전히 하락 권역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하루지만 현재 시각 1.3%대 하락세를 보이며 4,112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선전 눈에 띄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보합권까지 올라오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이라든지 세아베스트 지주 같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만 시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려아연도 27% 급등으로 출발했다가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큰 종목도, 사이즈가 큰 종목도 변동성이 큰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일중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그래도 보합권까지 올려 세운 지수는 일단 스타트는 급락으로 출발했습니다. 921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는 이내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보합권까지 올려 세운 모습. 정오 부근에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줬고요. 이내 마감 직전에도 다시 한번 소폭 상승하는 저력을 발휘해주며 현재 시각 939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오주들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오늘 ABL 바이오, 알테오젠도 빨간불을 지켜내주고 있는 가운데 ABL 바이오도 한 3% 넘게 상승 탄력 확대해주고 있고 에임드 바이오의 상한가 부근까지 가는 저력, 여기에다 메지온의 급등까지 전반적으로 일부 바이오주들이 지수 투심 회복에 주요 키를 쥐고 있는 하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하는데요. 이 매도량은 11월 28일이었나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한 2조 원 넘게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부근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9천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마감까지 외국인의 매도 물량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 1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일단 거래소에서는 쌍끌이 매도 물량 개인이 홀로 받아내주면서 1조 1천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는 개인입니다. 자, 2025년 연말 우리는 산타랠리를 기대하면서도 체감상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시야를 확대하고 넓게 바라볼까요?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들 47만 명이 미래 유망 투자처로 부동산보다 주식을 더 주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자산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국내 부자가 작년보다 3% 늘면서 47만 명을 넘어선 상황. 지금 추세대로라면요, 2, 3년 안에 부자 숫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라는데 자, 한국 부자들은 올해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를 통해 더 많이 자산을 불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소중한 기회 놓쳐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의 투자 해안,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또 빈틈없이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은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IBK투자증권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 24인베스트먼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이었습니다.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 특징 섹터부터 점검해보죠. 자, 오늘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던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전했던 두 개의 섹터 꼽아봤습니다. 확실히 개별주들의 플레이가 돋보이니 섹터로 묶기가 참 애매한 하루였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우주항공 섹터 관련 종목들의 선전은 도드라지게 나타났죠. 세아베스트 지주 올해 들어서만 130% 주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 급등하고 있고 HVM, 컨택 같은 사이즈가 다소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도 강세를 보인 가운데 하나시스템에는 오늘 또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신세계그룹 개별 이슈가 있었습니다. 신세계푸드 상장 폐지 이슈로 이마트에 이제 공개 매수 뉴스가 들려오면서 오늘 뭐 이마트라든지 뭐 BGF 리테일 같은 일부 편의점 관련 테마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유인즉슨 신세계그룹의 개별 이슈이다 보니 신세계그룹으로 전반적인 상승 섹터를 묶어봤고요. 오늘 기존 주도주는 다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여전히 마감 직전에도 낙폭 회복하지 못하면 3.4%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낙폭을 조금 만회하는 듯 하는데 SK스퀘어의 낙폭은 만회되고 있지 않습니다. 4.3% 하락. SK하이닉스의 짝꿍 이수페타시스도 여전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전력기 가장 크게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을 필두로 일진전기, 산일전기처럼 전력난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우리가 AI 버블론이 대두돼도 주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급등했던 만큼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에서는 또 하방 변동성 크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 두 종목 볼게요. 세아베스트 지주와 하나시스템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과 함께 시세를 분출하는 국내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 세아베스트 지주는요, 오늘장 사측에서 제작하는 특수강이 로켓 위성을 만들 때 또 원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주가 시세를 강하게 분출하고 있는데 지금 미중 양국의 갈등 수면 위로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가운데 세아그룹이 아주 좀 무리를 해서 큰 돈을 들여서 텍사스에 블루 오리진이 있는 곳에 특수합금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이제 스페이스X 모멘텀을 붙게 해줬는데요. 그래도 국내에서 우주 발사체 기술력 원탑하면 또 하나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항공 섹터의 상승 인덱스를 세아베스트 지주를 따라가야 하는 건지 하나그룹주를 좀 따라가야 하는 건지 지금 시점에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정경민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테마를 보느냐, 이제 사업성을 보느냐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역시 좀 제품을 이기는 부품은 없다고 저는 이제 제품 쪽을 직접 이제 가져가고 있고 또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하나시스템 쪽에 손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2026년 내년에 이제 올해 로봇과 같은 이제 고성장, 아주 좋은 수익률을 낼 섹터가 어디냐라고 이렇게 좀 많이 좀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뭐 서슴지 않고 우주항공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좀 자주 드리고는 하는데요. 일단 2,200조 뒤에
뭐 0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상 최대 IPO를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의 그런 바람이 국내에 이제 우주 항공 섹터 종목으로 이제 투자 심리 개선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단 한 번이라도 이제 스페이스X와 뭔가 협업이 있었던 기업들은 지금 뭐 불과 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뭐 잠잠했던 주가가 지금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투자 심리 개선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도 이제 우주항공청 중심으로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랑 또 생태계 활성화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주항공 섹터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은 굉장히 좀 유망하다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에도 별 주가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발사에 성공을 했었는데 일단 우주 발사체 보유라는 전략 자산을 보유했다라는 어떤 이제 가치의 확보 플러스 이제는 이제 민간이 좀 주도를 한다라는 어떤 시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저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이 많아도 기술만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막대한 초기 비용 그리고 정말 높은 그런 기술적인 이제 리스크, 진입 장벽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그런 기술적인 해자는 굉장히 큰 수익률로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주 말에 국가주도 연구개발 과제 예산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세제 혜택도 주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회계적인 이익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이제 저는 뭐 소재를 납품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력이 있고 이력이 있는 회사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한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이제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도 저는 뭐 충분히 그 사업성을 좀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적에도 통신망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이 어떤 좀 지표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제 우주항공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만 옆에서 보면 이게 또 방산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제 위성 레이더 시스템에 있어서 강한 실적,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종목으로는 역시 한화 시스템, 한 종목을 더 본다면 같은 한화 그룹 내에 있고 이제 중소형 위성을 제작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세트랙 정도가 현실적인 국내 우주항공의 좀 대표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장에선 하나 시스템이 오후장 들어서 하락 전환을 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1%대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하나 시스템이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좀 워낙 많기 때문에 그쵸. 예, 여러 가지 이제 변수를 확실히 더 많이 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좀 있겠습니다만 하나 시스템은 역시 이제 위성 사업에 대한 그런 사업단이 따로 있고 거기에 따른 좀 회계적인 부분도 따로 매출도 좀 잡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적인 그런 위치로 본다면 역시 하나 시스템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 전환한 줄 알았어요. 한화 그룹주를 쫙 띄워주시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장에서는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도 오후장 들어서는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전장에서부터 강했던 섹터. 근데 강하다고 하기에는 또 그 섹터 안에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이루어지다 보니 떨어지는 종목은 확실하게 떨어지고 상승하는 종목은 또 정신없이 올라가는 우리의 로봇 섹터. 그러나 주도 섹터는 확실해 보입니다. 로봇 섹터 안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원익홀딩스, 티로보틱스, 한라캐스트가 되겠고요. 바이오 종목들이 살아나니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되는 하루죠. 바이오주 안에서도 코스피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선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오늘 매수하고 있습니다. ABL바이오도 지금 보시면 한 3%대 오름세를 시연해주면서 여전히 상승볼 잘 지켜내주고 있고 올릭스, 메지온 같은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도 강하네요. TMC, 오이솔루션, 인텔리안테크 사이즈 상관없이 오늘 신규 상장한 TMC를 비롯해서 일부 통신 장비 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창투사 쪽도 사실은 오늘 우주항공 모멘텀이 엮이면서 이 스페이스X 관련한 투자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창투사들이 일부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테마성이 만연한 하방 변동성 시장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또 상승 섹터가 되겠습니다. 자, 5장에서의 질문은 로봇이냐 바이오냐 6종목 향해 보겠습니다. 시장 오후 들어 낙폭을 줄인 데는 대형 바이오주들의 힘이 컸던 하루입니다. 시장 하락 시에도 오전장에서부터 순환매가 계속해서 돌았던 로봇주.
그런데요, 주말 사이 연준 위원들의 이 매파적인 발언 속에 금리 인하 기대가 흔들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렇게 로봇주와 바이오주의 순환매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연말 연초 로봇주와 바이오주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현명할지 좀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무조건 로봇에서는 조금 뭐 원익홀딩스, 한라캐스트처럼 쫙 이렇게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 한 종목, 바이오 쪽에서는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튼튼한 종목 한 종목 딱 가져가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투자 성향상 어떤 전략이 좀 유리할지 손창현 팀장님이 제시해 주시죠. 저는 이제 많이 올라간 섹터가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로봇과 바이오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왜 이 두 섹터가 상당히 좋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기존 주도주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조방원이 약세를 보였고, 그리고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4분기 실적 장세가 아직까지 도래가 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수익의 대안을 찾으려고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로봇과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일단 가장 먼저 기술 수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주신 그러니까 그 종목 중에서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뭐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ABL 바이오가 역시나 기술 수출 모멘텀이 내년에도 한 건, 두 건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가장 핵심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이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바이넥스나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역시나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지온 같은 기업은 이제 3상 임상 관련돼서 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좀 꺾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순서대로 좀 투자 우선순위를 좀 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내년에 역시 1월에 JP 모건 헬스케어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12일에 15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계속 이 종목별 차별화 흐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들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년 초에 CES가 열립니다. CES가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로봇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본업을 잘 진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제 로봇 사업까지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그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죠. 오늘도 뭐 현대위아 같은 이런 종목들이 5% 이상 상승을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한라캐스트 역시 자동차 부품 쪽에 초점을 맞추고 디스플레이 다이캐스팅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한라캐스트가 제일 우선순위로 좀 둘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는 일단 원익 QNC나 원익 IPS 반도체 관련된 또 자회사들이 또 영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그리고 T로보틱스 뭐 이런 순서대로 좀 투자 영역을 집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부품 모멘텀까지 복합해서 볼 수 있는 한라캐스트 탑픽으로 제시해 주신 가운데 바이오 탑픽은요? 바이오 탑픽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 기존의 영역, 그러니까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네. 트레이딩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일단 뭐 기술 수출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되,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실적 관련돼서는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라캐스트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한눈에 정리해보죠. 코스피 업 앤 다운입니다. 세아 베스트 지주 9.9%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주 성격의 종목들 경방, 삼표시멘트는 또 오늘 거래량은 엄청 많이 쏠리지만 되려 좀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하는 모습, 변동성이 큰 모습 확인해 볼 수 있고요. SK케미칼, S-오일 같은 이제 정유주들, 화학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개별 이슈 속에 오늘 27% 넘게 급등하더니 현재는 상승폭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도주들 모두 오늘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에선 HD현대중공업, 방산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원전에선 현대건설 꼽아봤고요. 금요일 급등 나왔던 한진칼 오늘 뭐 일회성 이슈로 해석을 하면서 9%대 하락세로 차익실현 매물 소화 과정. 일동제약도 지난주 급등을 뒤로하고 오늘은 8%대 큰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질문은요. 고려아연과 SOE를 향해 보죠. 시장이 쉬어가니까 기존 주도주, 반도체, 전력, 조선원전, 방사는 모두 쉬어가고 있고 개별 이슈 모멘텀이 붙은 대형주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현재 미국 정부 지원을 받아 10조 원 규모 재련소를 건설하고 한미 전략 자원 동맹 모멘텀이 또 남다른 사이즈의 모멘텀이 붙은 고려아연의 변동성 오늘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SOE는 어떻죠? 이 정제마진 개선 이슈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보다 산타가 빨리 와주지 않는 12월인 것 같아요. 이런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우리는 숫자 믿고 SOE 같은 종목 편입할까요? 아니면은 변동성을 믿고 고려아연 같은 종목 편입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개별적인 이제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좀 선별적으로 좀 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좀 애매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질문도 좀 애매했어요. 예, 시황이 좀 부진하다라는 이제 그런 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도 다소 좀 이렇게 개별적인 양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황의 모습이고요. 결론 뭐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이제 이런 해당 종목들 뭐 이런 개별적인 이제 그런 선호도 뭐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고 이 종목들이 과연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좀 최근에 강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 섹터 뭐 고려아연이라면 비철금속의 전부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SOE라면 뭐 정유나 아니면 석유화학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뭐 고려아연 작년 이맘때 이제 지배구조 이슈 한번 대폭발이 좀 나오면서 급상승을 했고 주가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였는데 다행히 이제 금값이 랠리를 하면서 이제 상향 안정화가 좀 됐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다시금 이제 지배구조 이슈가 다시 한번 좀 불거졌고 미국의 이제 그 전략적인 소재 생산을 위해서 뭐 착공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뉴스로 좀 강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은 뭐 가능은 하겠습니다. 워낙 좀 개별적인 그런 성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시감이 짙은 그런 변동성 대응이 저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뉴스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자본이 지금 한 8조 정도 쌓여 있는 회사인데 지금 30조 정도의 시가총액이라면 그리고 그게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SOE 그러니까 뭐 정유주도 어려워 보입니다만 뭐 큰 변수는 두 가지죠. 과연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유가가 올라가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그 자산에 대해서 이제 평가 이익이 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좀 가장 중요한데 정제 마진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뭐 60불 언더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당 위주의 주주 친화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상쇄되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속적인 상승까지는 뭐 좀 어렵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랠리를 보이면서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는 뭐 그런 흐름이 나오기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정도의 목표 주가를 둔 트레이딩 정도가 좀 어떨까. 이러다가 또 시황이 좀 주도주 위주로 바뀔 경우에는 또 약간 좀 소외되는 그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어떤 대형 개별주에 대해서 선호도를 갖고 계시는 그런 투자자들만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는 다시금 강조드립니다만 선별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어울릴 것 같다라는 말씀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상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앤다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원익홀딩스 로봇주 강하고요. 창투사 아주IB투자 두 자릿수 상승률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HVM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M이 치고 올라오네요. 이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 깊어지면서 이에 따라서 이제 되려 수혜가 예상되는 SM이 또 장중에 치고 올라오는 모습 특징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반면 AI 관련주 AI 버블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빠지고 있고 BHI 원전 여기에다가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라고 다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 오늘은 8%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빠지고 있는 원전과 반도체 기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쉬어가는 주도주 원전과 반도체 그 안에서도 PCB 업체들 TLB의 낙폭이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뭐 사야 돼요, 손창현 팀장님?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AI 거품론에 직간접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는 섹터들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두 개 중에 한 종목을 고르자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BHI가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뭐 500억, 오늘도 한 2,500억 정도 수주 모멘텀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 HRSG 이 배열화 수소 보일러 관련돼서만
수주가 한 1조 7천억 정도가 이미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진다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원전 관련된 뿐만 아니라 LNG 가스 터빈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시 관련된 이슈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TLB는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4분기 때 상당히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뭐 이탈이 됐기 때문에 상승이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BHI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는 오늘까지 5거래일 연속 또 음봉을 띄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보단 원전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3시 26분입니다. 빠르게 동시호가 상황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하방 변동성을 좀 견디느라 한 주의 첫 거래일부터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코스피가 그래도 낙폭 축소하면서 1.5% 하락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박권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938포인트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경민 팀장님께도 동일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어요. 지금 주식으로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년 뒤에는 50만 명, 이제 자산으로 순자산 10억 기준으로 이제 50만 명이 될 전망인데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뭐 사야 돼요? 저는 뭐 역시 이제 코스닥 쪽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도 이제 누구나 알만한 이제 그런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정책도 있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모습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2차 전지에 있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바이오 측에 있는 리가켄 바이오 이렇게 좀 두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뚜렷하게. 네, 일단 원전에 글쎄 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의도로 이제 뭐 목성까지 얘기를 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좀 에너지 관련된 그런 전력 관련된 그런 뉴스가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뭐 이렇게 태양광이 됐든 풍력이 됐든 원전이 됐든 어쨌든 뭐 이 AI와 관련된 ESS는 무조건 필요할 것이다라는 그렇게 좀 시장이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대표적인 소재 종목들이 강세를 띈다라고 한 것은 2차 전지 그래도 연말장에 다른 이슈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자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에임드 바이오가 좀 강세 거의 뭐 상한가를 찍고 내려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역시 이제 ADC 쪽, 역시 이제 항암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지금 비만 관련된 종목들보다 지금 조금 더 투자 심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었던 리가켄 바이오가 일정상의 모멘텀도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손이 좀 쉽게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요인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뭐 내년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위클리로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일주일 정도의 이제 그런 텀을 좀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을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리가켄바이오, 에코프로비엠 제가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만약 변동성이 크다면 한번 또 더 업데이트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걸 물어보지 하다가 바이오 쪽으로 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에임드 바이오가 상한가 거진 좀 상한가를 기록한 것 같죠.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지금 심상치 않은 외국인의 수급.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아이들이라고 또 불려요. 시장에서는 프로티나, 인투셀, 에임드 바이오. 이 세 종목의 움직임 우상향 추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우상향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내년 뭐 1월에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까지도 뭐 역시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이고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흐름인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물량 부담이 크게 없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일단 단기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단단히 찾아온 추위만큼이나 증시의 출발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미국발 반도체 한파가 한국 증시를 덮쳤기 때문인데요. AI 논란, 이쯤 되면 익숙해질 만도 한데 나올 때마다 매번 예민하게 반응하고 늘 출렁이면서 장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월 들어서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외국인도 오전부터 순매도세를 보였고요. 매도폭을 들리면서 시장의 하락세는 짙어졌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이런 찬바람 속에 성장주와 내수주는 견고했습니다. 이에 지수 낙폭은 비교적 제한적이었는데요. 특히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밀렸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중한 때 7% 넘게 급등하면서 방어해주는 등 바이오주가 지수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두 지수 모두 저점 대비 하락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마감 함께 체크해보시면 코스닥이 결국 빨간불로 돌려세우면서 0.1%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대비 1.8% 하락한 4,090선까지 후퇴하면서 월요일장 마무리했습니다. 테마로 정리하는 오늘 시장입니다. 오늘 시장은 반도체가 쉬어가는 흐름 속에 그동안 소외됐던 틈새 종목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는 순환매 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쪽으로 쏠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단에 바이오주가 다수 포진해 있었고요. 반도체가 쉬어가자 살아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미 협상 협력 기대감이 견조했던 로봇주도 역시 자리했고요. 오후장 들어서 급등했던 테마로 엔터주까지 오늘 시장 테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대두됐던 AI 버블론에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줬던 반도체 섹터입니다. 간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 넘게 빠진 가운데 우리 반도체 투톱 역시 나란히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계속해서 축 처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장 결국 낙폭을 회복하지 못하고 저점 부근에서 3.7%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다른 모습이었죠. 오후장이 되면서 거의 6%대까지 밀렸던 걸 거의 회복하면서 오늘 종가는 2.9% 하락했는데요. 단순히 파란불로 끝난 게 아닌 낙폭을 줄인 부분에 집중해봐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의 종가는 55만 4천 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찬바람은 원전주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BHI 같은 경우에는 2,500억 원 규모의 대만양 수주 소식에도 불구하고 하락률 최상단에서 9% 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메인의 매도세가 거셌던 만큼 우진이 2만 원을 하회했고 한전기술부터 현대건설 그리고 보성 파워텍까지 5에서 6%대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가 쉬어가자 웃음 짓는 바이오주였습니다. 수급도 꾸준히 붙고 있고요.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 모멘텀 역시 살아있는 가운데 바이오주의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특히 빠르게 몸집을 부풀려 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시가총액이 8배나 성장을 했고요. 최근에 릴리와의 수주 소식을 알렸던 ABL 바이오도 역시나 1년 내 시가총액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늘 종가 함께 체크해보시면 오늘 코스닥 지수 지지에 좀 한몫을 해줬던 알테오젠 43만 6천 원으로 0.6%대, ABL 바이오 역시도 3%대로 견조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삼성 에피스 홀딩스까지 체크해 보셔야겠죠. 상장 초기에 부진을 딛고 시가총액 10조 이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었는데 시장에서는 바이오주들의 성장성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체크가 필요해 보이고요. 오늘장 삼성 에피스 홀딩스 장 막판에 튀어오르면서 7%대 급등세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로봇입니다. 국내외로 모멘텀들이 또 풍부하고 견조한 모습인데요. 일단은 미국과 한국 간의 협력 기대감도 견조하고요. 국내에서는 노란봉투법 그리고 주 4.5일째 추진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로봇 도입 가속화가 전망되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 역시 트럼프의 원픽으로 꼽힌 만큼 쉽사리 꺼지지 않는 기대감과 함께 견조한 모습 보여주는 가운데 오늘 상승률 최상단의 원익홀딩스 뒤를 이어서 DIC가 오늘장에서만 15%대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T로보틱스, 효림 로봇까지 특히 T로보틱스가 2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창투사 이런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나왔지만 마지막 테마는 엔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알력의 다시금 해제 물꼬가 트이는 모습입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에 중국에서 콘서트 개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후장 들어서 갑작스럽게 좀 수급이 붙는 모습이었는데 4대 엔터주 YG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상승불을 켰고요. 이 가운데 SM이 오늘장에서만 5% 넘게 상승하면서 10만 9천 원까지 튀어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대응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도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환율이 갑자기 또 하방 압력을 받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1,476원에 출발했습니다. 지난주 종가보다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미국 주식시장에서 AI 관련 거품론이 재차 촉발됨에 따라 위험 회피 분위기가 나타난 영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 이상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이 코스피에서의 외국인 순매도세가 나타난 것이 오늘 환율 상승 출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환율은 상승폭을 줄이고 다시 1,470원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췄는데요. 이 달러화가 오늘 아시아장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서 엔화의 강세가 두드러진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측면에서는 대체로 거래량이 많지 않은 가운데 고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환율 상승 시 나올 수 있는 외환 당국의 대책 등을 대기하면서 오늘 저녁에도 이 글로벌 달러 약세 분위기를 쫓아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 미국에서 고용 지표라든지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 가운데 미 10년물 국채 금리와 함께 BOJ 결과와 함께 우리 원화가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한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